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 제외하고는 딱 20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와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알찬 시간으로 또 채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머니맨 내년 키워드로 한번 호시우랭을 꼽아봤습니다. 눈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소처럼 행동한다라는 좀 뜻인데요. 딱 또 머니맨과 맞아 떨어지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지런하지만 똑똑하게 오늘도 투자에게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서울 제외하고는 눈 오는 지역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일찍 아마 귀가하셔서 저희 머니맨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가 즉시 즉답해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해결해 드리니까요. 전화 게시판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는 02-2128-8548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관련해서도 자세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SNS 많이 활용해 주세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참고가 되니까요. 전화와 또 이 SNS 통해서 저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멋진 또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렇게 사랑 표시도 하시고 가정에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연말 며칠 안 남아서 특히 일에서도 올해 성과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파티하셨다면서요? 네, 조그만하게 저희 회사와 관련되신 분도 이렇게 그동안 저희 회사를 아껴주신 분들한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한번 송년회 밤 식으로 이렇게 조금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반응도 좋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내년에도 또 전해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한번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저도 꼭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 더 송대하게 하시면 제가 꼭 달려가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꼭 달려갈 테니까 더 또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꼭 할게요. 꼭 오시라고. 화이팅 같이 해서 저도 꼭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부동산 뉴스 점검하시면서 이 GTX C노선 예비 타당성 결과 나온 부분들 많이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효과가요 무려 5조 7천억 원 이른다라는 발표도 나오면서 수원하고 이제 삼성 간 이동 시간도 굉장히 짧아질 것 같고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핵심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지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제가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지역을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노선 지나가는 쪽을 보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으로 쭉 볼 거거든요. 제가 세미나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A노선만 확정이고 B노선, C노선은 확정이 안 나와 있다.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 구간에 가 있다라고 했는데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B노선 같은 경우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요. C노선도 원초 계획대로 하면 초창기에 어떤 산업군과 이동 거리 기준으로 잡았을 때 꼭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번에 예비 타당성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좀 착공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저희가 앞서 지도도 봤습니다만 청량리도 끼고 있고요. 보니까 양재, 창동, 수원 쪽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조기 착공 되게 된다면 또 기대감 받고는 수혜지역이 들썩일 것 같아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좋아하실 만한 뉴스인 것 같아요. 사실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은 지금 얘기 나온 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고요. 일부 지금 예비 타당성 구간에 가 있습니다. 확정 아직 안 나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미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확정 난 것처럼 이미 가격 호가가 많이 뛰어 있는 시장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정을 낸다고 해서 호가가 많이 오르는 시장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좀 덜 오른 부분들도 이제 좀 올라가주는 이런 구조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발 규제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막 폭등하는 이런 형태는 아닐 아니고, 것이다. 네. 네네네. 이미 또 선반영이 된 측면도 충분히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 할 때도 아직 예비 타상수 구간입니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오히려 그쪽 분들은 아니다 확정 났다 지금 이미 다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정도로 네. 이미 어느 정도 호가 시장의 반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분명한 호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 네,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또 지역에 네네네. 계신 분들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라도 바쁘실 것 같고 찾는 지역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그러니까요. 쪽에도 가는 시간 내서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벌써 2018년이 거의 끝나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방송을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번 정도밖에 안 밖에 안 남아 있고요. 남았어요. 네. 이제 19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네네. 이 마지막 연말에 또 어디로 세미나를 가실지. 저희가 네. 내일 성남을 가고요. 가세요? 다음 네. 주 월요일 날은 안산을 갑니다. 근데 이 두 곳이 교통 관련돼서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이런 시점으로 좀 네, 가고 네,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의 위성도시 개념으로 성남, 네. 안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1980년대 초에 네,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형태. 지금 도시 규모로는 조금 성남이 인구가 좀 더 많은 구조지만 66만, 95만 정도 이렇게 차이 나고 있지만 도시 근접도 기준으로 보면 성남은 서울에 가깝고요. 네. 저 안산 같은 경우는 인천과 의왕, 군포 이쪽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어서 좀 엇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 형태가. 네네. 네. 성남은 뭐 여러 번 저희가 공부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주변에 뭐 분당이라든가 판교의 힘을 네네. 받으면서 네, 성남 지역의 어떤 예려 저희가 주의해야 될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성남으로 갑니다. 계속 이슈가 나오고 호재거리가 많더라고요. 성남 지역은. 네.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네. 특히나 판교를 더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 1판교에 이어서 2판교, 3판교 첨단 이렇게 산업단지가, 전도 산업단지와 네. 금융 메카로 또 발버둥하는 이런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지금 판교 쪽으로 보면 위쪽으로는 고등지구, 밑으로는 대장지구가 또 판교 대장지구. 분양이 지금 핫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죠. 올해 마지막 뭐 로또 단지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나올 네네네. 정도로 굉장히 뜨겁네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그래요? 가격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을 보면 분당구, 네. 그다음에 수정구가 한 2천만 원대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요. 중ion구가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네. 아파트 가격대 기준으로 잡으면 2,3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그 이수선으로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많이 나죠. 중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2,400에서 2,600 정도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판교의 대장지구 같은 경우 2,100만 원 선에서 많게는 2,600만 원 선에서 분양하는 호가가요? 네네. 선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장지구는 2,100에서 2,200 선에서 분양되는 단지가 네네. 좀 큽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이지 않느냐. 다만 지금 성남 일대, 분당 일대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 특히나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 네. 가격대가 좀 빠지고 있고요. 판교 투기 과열 지역에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투기 조정 지역, 투기 이런 지역적인 형태를 좀 띠다 보니까 네. 규제를 조금 받고 있죠. 그래서 좀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 오히려 지금 조정받는 이런 타이밍에 와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전반적으로 보면 강하겠어요. 대장지구와 고등지구가 네. 분양에서 입주 시장으로 좀 전환되는 이 시점 살짝 벗어나게 되면 네네. 가격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구조. 입주 시장 그 대략적인 연도는 어느 정도야 되나요? 시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입주되는 시점으로 보면 네네. 2021년도부터 좀 그 정도. 입주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고 네. 입주 시장의 피크점이 202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지구, 고등지구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경강선이죠. 네.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이 선이 경강선. 네. 또 추가적으로 또 판교역에서 이렇게 해서 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교통이 좀 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인천 쪽에서 안산까지 나오고 안산에서 다시 수원을 거쳐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저쪽 강일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또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좀 단기적인 시장보다도 중장기 시장으로
중기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 네네. 그리고 1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벌써요? 그랬죠. 네네. 그래서 분당이 앞으로 네.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네. 재건축 시장으로 확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호가 시장, 아파트 호가 시장은 단기적만 보지 말고 중기까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좀 멀리 보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녹지 공간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판교의 인프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네, 주변에 네네. 뭐 재개발, 리모델링 쪽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특히 교통 쪽에서도 네, 네네, 맞습니다. 유리한 측면을 많이 보지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층수들이 16층부터 많게는 25층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준의 용적률 기준으로는 재건축을 들어갔을 때 좀 수익률이 좀 안 나오지 않느냐. 오히려 가지고 있는 지분자들, 조합원들의 개발 분담금이 좀 늘어나는 이런 구조지 네, 않느냐. 네. 그래서 잠깐 힘 빠지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을 들어가더라도 단기 이주민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아직 덜 여물었다. 기간이 조금 남아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꽉 채워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시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단기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이런 형태를 그러겠어요. 띠기 때문에 네. 지금 천당 바로 밑에가 지금 분당이라 할 정도로 네. 급하게 올라왔는데 잠깐 숨고르기 타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뛰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이 또 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 중에 하나고요. 네. 대장지구 기준으로 보면 판교에서 나오는 경강선이 판교역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서판교 역을 중심으로 밑으로 또 네. 대장지구로 들어가는 대장지구 터널 계획이 있고요. 또 대장지구가 이 자체적으로 지금 2020년부터 네, 빠르면 2020년부터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분양을 받아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네, 네. 물론 이제 프리미엄도 좀 붙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조금은 2019년도에 밝은 부분보다도 좀 꺾일 거는 안개가 좀 많네요. 들여드는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2017, 2018년도까지 급격히 올라왔던 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개발지 중에 하나 중에 뭐 으뜸으로 손꼽히는 쪽이 이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시각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네네.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관심이 많은 게 성남은행 주공 재건축 시공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대표님, GS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 그 분야가 또 고층을 선택하면서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지금 받고 있네요. 계획으로는 35층 이상 지금 지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높게 있고요. 올라가네요. 네. 지금 또 한 가지는 위례선을 좀 봐야겠죠. 위례선이요? 그래서 위례 도시철도가 근접도로 좀 가까이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위례로 못 들어가시는 인서울이 못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동 일대, 후보지로. 성산동 일대에 네. 좀 어떤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산성역 쪽은 상성역이죠. 산성동 쪽으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도 구성이 다 돼 있고요. 네. 또 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좋아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미나 때 21세기형 도시개발 구조가 아니라 맞아요. 20세기형, 19세기형 도시개발 구조로 만들어졌다. 네네. 그래서 도로들이 널찍널찍하고 골목골목들이 좀 이렇게 널찍널찍한 게 아니라 좁게 네네네. 좁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위주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연립 형태를 띠고 많아서. 있다. 이렇게 제가 네네. 설명을 드렸죠. 이런 시장에서 스타트로 은행동 일대 은행 주공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힘을 좀 이렇게
가속도를 좀 내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런 역할을 아마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네. 네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이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남 지역 최근 나온 이슈들을 조금 둘러봤고요. 이번에는 안산으로 저희가 건너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산에도 보니까 최근에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예산도 많이 좀 확보가 된 것 같고. 안산을 하면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 개념이고요. 네. 여기도 분명히 계획도시 개념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로들이 좀 좁다, 골목들이 너무 많다 이런 네. 게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 기조로는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다, 노후되어 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좀 멈춰 있는 듯한 느낌. 아직요? 올랐어도 실제로 물가 인상분만큼만 네. 어떻게 적용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그만큼 기회가 또 많은 시장일 것 같아요. 안산이.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네. 조금 중장기전으로 좀 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철도 관계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네. 소사 원시선이 올 6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사 원시선 주변으로 해서는 가격대가 좀 뛰었고요. 그런데 간만에 이렇게 교통 호재에 대비 가격대가 좀 못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뭐예요? 껴 있거든요. 동쪽으로는 군포, 의왕, 네. 밑으로는 시흥, 수원이 있고요. 네. 서쪽으로는 인천이 좀 껴있는 그 사이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호재가 앞으로는 많이 나오는 이런 구조지만 현재는 지금 크게 이루어지지 그렇군요. 않는 이런 형태고 네. 위쪽으로는 바로 서울로 들어가는 근접도로가 아니라 시흥을 거쳐서 부천 지나서 광명 쪽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네. 큰 도시를 3개, 4개를 거쳐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그 사이점에는 녹지 공간도 잘 발달되어 있지만 서울의 근접도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 주변의 경기도권에서는 많은 세력들이 네. 함께 커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안산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변 도시가 인접 도시가 커가는 네. 이런 구조다 보니까 네네.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는 안산을 좀 비껴나는 구조. 그랬군요. 그동안. 네네. 네네. 그래서 서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인천 쪽에서 많이 끌어당겼고요. 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의왕, 군포, 네네. 조금 위쪽으로는 안양 쪽에서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근간 한 10년 동안 꾸준히 수원이 커지면서 수원 맞아요. 쪽에서 영통, 그다음에 광교 일대, 네네. 화성 일대에서 끌어당겼고요. 밑으로는 또 시흥이 커졌어요. 시흥이 커지고 그 바로 밑으로는 화성시에 사방이 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안산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어당겼고요. 그래서 자금 유입이 좀 약한 지역. 그 다음에 안산 인구도 같은 많이 경우는 뺏겼겠어요. 네, 주변으로. 꾸준히 빠져. 아까 직전에 바로 봤던 성남도 인구가 좀 빠졌던 이런 빠졌고.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안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이런 네네. 형태를 띠고 있었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이 산업단지 규모 자체가 2차 산업단지. 제조, 생산, 아직은, 네네.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쪽이죠. 네, 외국인 이쪽이. 노동자들이 네. 굉장히 많고요. 외국인 거리, 먹거리가 잘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산업군들이 좀 약하게 형성되는 이런 구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는 이런 구조의 네네. 형태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은 노후되고 좀 오래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시장 기준으로 노후된 데다 대놓고 네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빠져나가는 구조, 산업군 자체는 2차 산업군에서 좀 산업이고 머물러 아직. 있는 형태, 네. 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고, 교통 호재가 이렇게 많이 더 들어오면서 나들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이런 구조, 오히려, 네네, 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구가 좀 늘어나지 못하고 네. 빠졌고요. 서울의 위성도시 개념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성남 시의 네, 네.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같은 동시대에 만들어진 도시, 같이 커온 도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점점 산업군을 차이가- 성남보다도 더 많이 끼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끼고 그쵸. 있습니다. 네. 일자리도 많이 끼고 있는 반면에 인구는 많이 안 늘어나는 구조. 거기다가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로 보면
반토막 그래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9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많이 빠졌네요.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2천만 원 선을 우회하는 선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배가 차이가 나요, 지금. 네네, 배 네. 이상 차이 난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가격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그런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네. 앞으로가 좋아지는 형태가 지금 가고 있다. 계속 저평가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리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소사 원시선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끊었고 이번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다 끝냈죠. 끝냈죠. 끝냈는데 이 네. 중에서 지금 신안산선의 네. 공사비 네. 가 굉장히 많이 배정을 어마어마한 받았어요. 금액을 따냈더라고요. 예산 네네네네. 확보했더라고요. 예산 확보를 신안산선.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지금 15년, 16년 차 지금 첫 삽도 못 쓰고 있고 계획만 잡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늘어난 예산만큼 네. 좀 들어가서 이 사업안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신안산선을 좀 지켜봐야 된다. 신안산선은 서해안 고속복철철과 또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서산 당진까지 내려가는 구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세종시 대전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부 얘기가 좀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네.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대전하고 세종시 그 바로 위에 있거든요. 1호선이 조금만 더 연장되면 대전의 1호선이 세종시로 들어가고요. 네네. 그 세종시와 연결돼서 또 서해 복전철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네, 이루어진다면 네. 천안 거쳐서 평택 거쳐서 바로 이쪽 안산으로 들을 수 있는 안산을 거쳐서 신안산선이 또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와. 그래서 여의도까지 쭉 이렇게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사 원시선과 라인을 같이 하는 구조라면 네. 비용이 더 많이 안 들어가는 구조에 이미 그렇겠어요. 개통이 6월 달에 네. 된던 이런 부분에 추가 연장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KTX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목포 이쪽 광주까지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또 갈 수 있는 이게 발표가 나왔죠. 네. 원래. 그래서 KTX가 또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수원하고 인천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수원과 인천이 연결되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수원역 쪽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보면 안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네.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수인선이 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수인선이요? 예, 예. 몇 그래서 개가 수인선- 깔리나요? 철도가 지금 이쪽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도 판교 쪽, 와, 판교역에서 예. 서판교역이 또 생긴다고 그랬었죠. 네. 그게 경강선입니다. 판교 IC 쪽에서 월곡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 인천 월곡까지 들어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강선이 또 들어가는 구조. 그다음에 신분당선 라인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수원 쪽에서 끊겼는데 신분당선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신안산선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조. 네. 그렇게 되면 그 중간점에 딱 완전 교통 허브네요. 들어가 있는 게 그쵸? 바로 네. 안산이다. 와, 네. 목이 막힐 정도로 지금 안산이 네. 교통 호재 기준으로 잡으면 4개, 5개 그것도 철도 연결망이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저희가 그렇죠. 거기다가 되는 게. 제2경의고속도로라고 해서 인천과 안산이 또 연결되고요. 안산과 또 성남, 네. 분당 쪽으로 연결되고 용인 쪽으로 연결돼서 바깥쪽으로는 강일 IC까지 그리고 또 위 쪽으로는 남양주를 거쳐서 네. 양주, 의정부 양주 쪽에서 다시 일산, 파주 쪽으로, 파주 쪽에서 다시 김포, 인천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전국을 가려면 무조건 안산을 거쳐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실제로 경기도 남서권에서 교통 요지가 되는 완전 데가 핵심이네요. 바로 핵심 지역이 안산이 되니까. 네. 다만
조금 중장기 시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뭐 단기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면 갑자기 막 이런 교통규제에서 확 오르겠느냐 이건 아니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예비 타당성, 사업 타당성을 또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남아있으니까. 물론 이제 네. 예산을 받아갖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미 개통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런 효제는 있지만 그동안 이렇게 주변에서 끌어당긴 힘들이 너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올라야지만 좀 덜 올랐던 어떻게 보면 시장이니까. 서러웠잖아요, 안산이. 그쵸? 그다음에 예.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경기도권에 쏟아진 매물들, 단기 입주 물량들이 좀 많아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 때문에 잠깐 조정 받는 2019년 말까지는 좀 경기도권 안산권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셔야겠어요.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아하, 시장이다. 네. 그 다음부터 뛰기 시작하는 시장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고 지켜보시면 네. 전혀 손색 없는 지역 중에 네. 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우량 주식으로 보면은 가치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시청자님들 저희 기다리고 계신데도 말씀을 너무 해주실 게 많으셔가지고 네, 대표님께서 아마 세미나장 가시면은 더욱더 자세한 상담 네,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은 바로 성남으로 찾아가니까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주 넘어가서는 월요일에 네, 안산 지역에서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네, 세미나 열리니까 장소와 시간 잘 체크해 두셨다가 함께 찾아주시면요.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안내까지 저희 도와드리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네, 저희를 찾아주신 것 같아서 네, 빨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 궁금하실까요? 아, 네, 지금 부모님이 그 지방에 거주하시는데요. 네네. 그 젊었을 때 인천에 아파트 재개발돼가지고 인천의 간석동에 아파트 네. 하나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아, 사놓으셨어요? 네, 주소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네. 제가 주소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간석동에 간석 레미안 사이라고 네네. 석천 사거리역인가? 거기에 거기 있는 있거든요. 아파트. 네, 몇 평형이세요, 시청자님? 뭐 84제곱미터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보유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네네, 처음에 분양 받을 때부터 갖고 계셨으니까요. 한 10년 정도 되셨나 봐요. 네, 근데 그 재개발 될 때 그 전에 이미 그 지방에 내려가셔가지고 네. 한 번도 들어가 사시진 않고 계속 세놓고 계셨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임대 중이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천에 올라오실 일도 없고 저는 서울에 거주해가지고 인천에 그러세요? 관련도 없고 이래가지고 네네네. 뭐 계속 이걸 그냥 뭐 보유로 하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차라리 팔고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야지, 어떻게 네. 들어가는 게 나을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 또 저희 시청자님이 거주지가 이쪽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네네네네. 같아서 약간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대표님. 일단 네. 가격대가 떨어지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네. 분양 이후에 그 가격을 그냥 쭉 이어왔어요. 계속 유지하는 이어왔다가 정도. 지금 2018년도에 잠깐 조금 올라간 시장. 실제로는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장. 물가 인상만큼도 못 올라왔다. 또 상대 비교도 해야 하니까. 10년 동안 네. 거의 뭐 그 자리 비슷한 제자리 수준. 거림에 있던 여기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거의 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쏟아다니는 공급이 됐군요. 시장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쭉 갖고 가면서 재건축 재개발까지는 좀 보기 어려운 시장. 그렇다고 해서 가격대가 떨어지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 주변에. 지금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하신 게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느냐 이렇게 좀 보시는데요. 여기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좀 힘이 약한 지역이다. 네네. 그냥 거주주 요건으로 교통이 좀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역 공무원들이 좀 많이 산다는 거, 그래서 가격대는 좀 떨어지지 않고 살기는 굉장히 편하지만, 투자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님이 직접 해보시는 게 한번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자금을 묶어놓는 개념, 투자 개념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너무 좋다. 그리고 미래 가치 기준으로 잡으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만 주거 요건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거주 요건이다 아니면 임대 시장으로 계속 내놓겠다로는 손색이 없다. 근데 차익 반등 보기는 좀 약한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인천으로 좀 이주하실 계획이 당분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서울 어디세요?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신촌 근처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혹시 이쪽으로 조금 자금을 이동해서 혹시 구입할까 이런 고민은 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사시는 쪽에서, 예. 저는 직장 때문에 인천 갈 리는 전혀 없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뭐 돈을 더 보태더라도 아버지가 그냥 거기를 정리하고 서울 쪽에 만약 집을 네. 혹시 뭐 살까 뭐 그런 이제 그런 생각도 또 있으신 것 가족끼리 같아서. 회의를 좀 하시면서 네네. 그래요. 일단은 크게 어떤 차익 반등을 보기는 힘든 쪽이라고 하니까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서울 쪽으로 만약에 이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전에 문의 한번 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여러분 물색을 한번 해보시고. 아드님이 살고 있는 지금 신촌 일대 같은 거 많이 올랐어요. 맞고, 맞아요. 하지만 잠깐 조정받을 때 놓지 마시고 꼭 누르고 계셔라. 네네. 분명히 내년 초에 잠깐 조정 받을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쪽 같은 건 앞으로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신촌과 이쪽 아까 아나운서님이 이쪽에서 또 투자를 인천 쪽으로 생각하시냐 물어보시는데 네네. 반대로 나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들어오는 구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이 결론 나온 거 좀 잘 참고해 보셔서 가족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네, 잘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응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천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을 도와드렸는데 이쪽에서는 또 가격대가 빠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많이 또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꾸준한 시장이고요. 네. 역세권하고 뭐 그렇게 멀지 않은 형태의 네네.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형태. 안정적이긴 근데 하네요. 이제 네. 단점이라면 서쪽 인천도 서쪽이 많이 커진다고. 네네네. 대한민국 자체가 서쪽이 커지고요. 도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느 도시든 서쪽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서쪽도 커지고 북쪽 위쪽으로도 커지고 네네. 위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 또 안산 네.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커지는 형태고 그 중간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촉진구역들이 또 움직이고 있지만 네. 거기에 산적되어 있는 것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시에 그 큰 규모가 동시에 갈 수는 없고요. 서울같이 어떤 맞아요. 사업 타당성을 봤을 때 네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면 동시에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지금 낙후된 노후된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군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이 급격히 한 방에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운 시장. 네. 그래서 굳이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라면 끓이려고 물을 올렸다면 미지근하게 끓이고 있다 지금 인천이. 그 정도 네네네. 표현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 차익 반등 보는 시장보다는 네. 월세 시장이다, 수익 시장이다 이 정도로 네.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펄펄 끓다가 약간 온도가 낮아져 있는 지금 거주하시는 서울 쪽에서 자금 조금 더 네네네. 보태서 맞습니다.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머니맨에 어떤 분이 주셨어요, 시청자님? 아, 네. 송파구 방이동 금호올림 아파트 네, 네. 향후 시세라고요. 네. 또 인천시 시천동 네. 또 17-2라고 17-10이라고 네, 네. 향후 전망 알아보려고요. 아, 이거 지금 두 개 다 보유하고 계신 거죠? 송파구 쪽하고 인천하고. 예, 예. 네네. 다 장기 보유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아, 이게 이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는 네. 15년 넘었고요. 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임대 주고 계세요? 예, 예. 그리고 아, 인천 거주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예, 거주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산은 20년 정도요. 아, 오래되셨어요. 이건 투자 개념으로 사놓으신 건가요? 땅은? 산은? 예, 예. 아. 아버님께서, 네. 예, 시아버님께서, 예. 아, 투자를 해 네. 놓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두 개 다 어떤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향후 전망과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일단 거주지부터 조금 둘러봐 드릴게요. 오래 사셨는데. 네. 거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가 조금 적은 아파트 구조거든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대로 지금 올랐어요. 가격대가요. 예, 예. 네네네. 여기 생가계로 많이 오른 아파트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아, 지금 예.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뭐 평당 단가 평균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아파트거든요. 네, 네. 추가적으로 여기는 덜 올라 있다. 더 올라야 된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요. 좀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크게 잡으면 하남
하남 강일 쪽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위쪽으로 해서 강동 위쪽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 신개발 시장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는 시장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중심지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구조를 힘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주변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앞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팔고 가는 게 아니라 갖고 가시는 거고, 지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호가가 더 이상 안 올라오고 빠지면 어떻게나 고민 안 하셔도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주변에 네. 이렇게 큰 아파트가 크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까지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제가 시아버님께서 투자해 주셨다는 인천 지역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표시를 얼른 해놓고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시아버님께서 이거 인천 검단 지역 밑으로 해서 땅을 좀 사놓으셨고요. 지금 130번 고속도로 바로 그 옆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사놓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다. 그리고 지금? 군사작전 지역으로 좀 묶여져 아, 있고요. 지금요? 공유 녹지 및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기에는 조금 힘이 약한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 전면에 이쪽이 방송에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도로 접도 구역으로 들어가고요. 도로 전면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이게 고압 철탑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저는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전 쪽에서 비용을 좀 받고 있죠? 아니요. 언젠가 변호사님이 네네. 어떤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한전에다가 무슨 소송을 하겠다고. 근데 소송이 안 됐더라고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소송 아하. 결과가 그거는 네네. 변호사님이 해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저한테 법무 의뢰를 해달라 네네. 이거였는데 네. 지금 자녀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더 이상 할 의미가 없겠죠.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고압철탑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땅 위치가 지금 들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희 아버님 땅에 네네. 철탑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는 구조로만 보지 마시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정도면 꽤 애지간한 빌라 오피스텔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구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청구를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거는- 한전에다가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다리품 파시면 한전 쪽으로 직접 가셔서 좀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동안 네. 긴 시간 동안 이걸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 못 받은 거에 대한 배상 부분을 좀 청구를 하시면 충분히 한전 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당연히 받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러셨는데, 지금 안 받고 네. 계시다 보니까 그러네요. 빨리 충분히 받을 수 알아보셔야겠어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필지가 하나가 더 있는 거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들이 거의 맹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땅값이 올라가는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네. 이렇게 묘지도 있고요. 지금 철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묘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좀 땅을 사가라고 좀 하시고, 만약에 이거 묘지 갖고 있는 사람 땅을 안 사간다고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녹지 공간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유 녹지 및 공유 산지로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내지 않고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다가 땅을 좀 사가라 매수 청구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익을 분명히 내고 있는 이 철탑이 지나가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한전 쪽으로 전화 통화를 한번 하시던가 다리품 조금 파셔가지고 그동안 땅을
잘 이용하셨으니까 이용하신 만큼의 대가를 좀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자체가 금방 지자체요? 네네네네. 지자체에다가 뭐 한다고 그랬더라? 적으려고요. 이 땅을 공유 녹지나 네. 공유 산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 땅 자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한전이 지나가고 있는 이 땅 같은 경우는 한전 쪽에다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좀 지불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 녹지나 공유 산지로 묶여 있다면 네. 땅에 대한 소용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 내 땅을 가져가라, 매수해가라, 매수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에다 네. 이거를 내 땅을 사가라 이거를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시에다가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서울특별시요? 아니, 여기 인천이죠? 인천시. 아, 시죠? 맞아. 네, 인천이니까 예. 인천시나 아니면 인천 서구 쪽으로 얘기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아. 서구 쪽에서는 예산이 없을 거니까요. 네. 인천광역시에다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네. 네, 시청자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활용을 네. 조금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 네, 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산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지금 거주하기에 불편함 없으시죠? 지금 거주하시는 네네. 지역을. 네네. 네. 일단은 네. 좀 가져가시면서 조금 더 가격 올라가는 거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고, 두 곳 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걸 꼭 매도할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네, 활용 활용할까 방법을 이런 좀 고민도 생각을 한번 해야겠어요. 해보셔야죠. 그렇죠. 네, 네네네네.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네. 그 도로 붙어 있는 땅 굉장히 좋다. 옛날 분들이 네. 이 옆으로 고속도로 난다, 넓은 도로 난다 그러면 일단 사놓고 보자. 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도로가 났을 때 가장 예쁜 땅이 2차선 도로 나는 겁니다. 아, 2차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쁜 땅이 4차선 도로 나는 거. 그 다음에 6차선 도로는 조금 걱정해야 되는 땅이고요. 뭐 왕복 8차선 도로 나면 진짜 걱정해야 된다. 의미가 없어지는 아, 이런 그래요. 구조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왕복 8차선, 그 다음에 도로 접도 부위까지 기재하면 왕복 12차선 도로 개념이기 아까 뭐 크게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셨죠. 땅의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떨어졌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고속도로 나는 옆에다 땅 사면 네, 좋다라고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경우의 그래서 수가 다 다르네요. 네네. 그래서 도로 나는 거 기준으로는 네. 2차선 도로가 가장 이쁘다. 예. 그 다음에 4차선. 네. 그 다음에 이제 6차선부터는 조금씩 걱정하셔야 머리가 돼요. 아파지는, 네네네. 네. 그래서 내 땅에 6차선 도로 나면 될 수 있으면 6차선 이상부터는 내 땅을 좀 수용해서 가져가라. 있는 쪽으로. 네네네.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유, 또 소중한 저희한테 꿀팁을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분도 저희 고민 한번 해결해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디 거주하세요? 예, 네, 수원 호밀실동 네, DS자이 아파트 네. 전망이랑 네. 몇 년이나 있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 요거 언제 사셨어요, 시청자님? 이거 이번 여름에 계약했어요. 아, 여름에요. 예, 아,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예, 예. 네, 네. 이거를 이제 언제 다시 팔까? 네, 요 고민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예,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시기를, 그리고, 네. 그리고 광교하고 호밀실동 거기 연결선이 생기잖아요. 네, 네. 네네네네. 예, 거기 대해서도 궁금해요. 아, 거기 그쪽으로는 혹시 뭐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시청자님? 광교 쪽? 아니요. 거기 네. DS 자이 그쪽에 하고 네, 네. 호밀실동하고 네. 광교 그쪽으로 연결선이 생기잖아요. 네, 네. 신분당선이요. 네, 네네네. 네. 그쪽도 예, 그게 저희가. 네.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일단은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여름이면 한참 또 분위기 좋았을 때죠. 분위기 네네네네. 꺾이기 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네. 예, 끊기기 전이에요. 네네. 제가 그 수원 쪽에 세미나 가면 사실은 세미나에서 권성구 쪽으로 아파트 시장이 지금 안 좋습니다. 공급량이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신분당선이 들어간다고 그거에 대한 호가 반영은 일부 돼 있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개발
일부를 다 냈습니다. 일부요? 주민들한테. 어,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늦어지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 뭐 여러 가지 혜택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지금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면 지금 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내년 가을 정도 되면 좀 반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내년 가을에 어떻게 해요? 가을 정도 돼야 조금 올라가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주고요. 예. 당분간은 좀 떨어지는 시장을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예. 내년 가을 정도에 가서 신분당선이 확정이 나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격대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놓으셔야 된다. 그 놓는 타이밍을 좀 놓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들어가시려면 올 여름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년 여름 이후에 들어가시는 이런 구조가 좀 빠르셨네요. 맞았는데 조금 네. 빨리 들어가셨으니까요. 예. 주거지로는 전혀 손색 없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교통도 편하고 고속도로 빠지기도 편하고요.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라는 큰 호재가 지금 남아있는 이런 시장이지만 예. 일단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았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시간이 보상을 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한 1년 정도만 꾹 눌러놓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1년 좀 있다. 그럼 몇 년 있다가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1년 있다가 보시고요. 물론 그 시장 가서 다시 한번 그 시장을 봐야겠지만 1년 후 그다음에 3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 자면 한 4년 정도 보유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4년 정도에? 네네. 그리고 이거 GTX 생기는 거하고는 별 영향이 없을까요? GTX A로선이 지금 그 C노선이 C노선이 지금 이쪽을 잡고 있는데 예.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예상을 잡으면 1년 후에 들어갔다면 3년 후에 놓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올해 들어갔으니까 1년을 네. 버티시고 3년 후에 놓는다. 그래서 총 4년 정도 예상하시면 맞지 최대 않을까 4년 이렇게 정도. 보여집니다. 네. 네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거주보다는 어떤 투자 개념으로 좀 단계적인 수익 구간에서 좀 기회를 잡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거기 거주도 네네. 할 거예요. 아, 거주도 하실 예정이세요? 예, 예. 아, 그러면 굳이 뭐 매도하지 않고 매도 꼭 안 하셔도 가져가도 네네 거주 네네. 목적이라면 괜찮은 지역 중에 그러네요. 한 곳입니다. 아, 저희는 네네네. 이제 매도 타이밍에 자꾸 문의를 주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네네. 거주는 그럼 쭉 그냥 가져가도 장기적으로 괜찮습니까, 대표님? 아, 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길게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네.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지금 지어진 지가 20년 됐고요. 네네. 네. 뭐 한 10여 년만 이쪽 저쪽 가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또 나오겠는데요, 내다봐야 얘기가? 되기 네, 때문에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또 내다보게 되면 또 건물 자체가 조금 예. 층수가 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장기전으로 갖고 가는 거는 좀 네네. 메리트가 좀 없다. 네. 그래서 한 4년 있다가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네네. 한 네네. 4년 정도, 네. 4년 네네. 안에. 그리고 네. 실제로 주변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네. 그 시장으로 살짝 올라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아하. 보여집니다. 네네. 네네네. 최대한 네. 한 4년 정도 기간 잡아보시고요. 그동안에 또 많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원 지역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 또 이번 해 올해도 대표님 네네네. 뵐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 해서 네. 방송을 할 때 이제 2018년도 총 정리를 한번 한번 해드리고요. 해드릴까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 수원 같은 경우 서쪽이 지금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네. 아파트 시장이 많이 공급된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보다는 신규 물량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했죠. 네네. 근데 지금 금방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한 20년 된 아파트를 지금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타이밍을 잡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2018년 공부하는 시장을 잡아주세요. 한번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아, 한번 네. 크리스마스 날일 것 같아요. 특집으로. 그래서 예. 크리스마스 선물 같이 이렇게 한번 저희가 최대한 한번 네. 짜내 보도록 하고요. 네. 실제로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2019년도 첫 해는 또 2019년도 한번 1년치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네. 한번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연말 신년 특집 저희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네,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총 정리하고 이제 내년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또 꾸며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또 머니맨 부동산 편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